10년 전 한 할머니가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눈웃음이 참 예쁘셨죠? 그런데 진료를 시작하자마자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히 날짜를 잊은 게 아니라 그 표정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1년 동안 함께 하루 5분 두뇌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할머니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는 질문에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선생님. 저 다음 주 화요일에도 오잖아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치매는 막을 수 없는 병이 아니라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치매가 두렵다면, 그리고 기억력을 조금이라도 오래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현우 박사입니다. 25년 동안 치매와 기억력 저하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백 명의 뇌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80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겪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가 조용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치매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며칠 전에 만난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거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치매를 두려워하십니다. 당연한 일이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 쌓아온 기억들이 하나둘 사라져간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 환자 중 한 분은 69세에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전 이제 책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남아요. 하지만 6개월간의 생활습관 교정과 두뇌 운동 후 그분은 독서 모임에서 책 내용을 또렷하게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요? 어제 드라마 봤는데 오늘 아침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손녀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전화했는데 저녁에 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기억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절망적이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상태라면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같은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 어제 독서 모임에서 제가 책 내용을 제일 정확하게 설명했대요. 다른 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유지되고 안 쓰면 퇴화합니다. 오늘은 뇌의 핵심 부위 3곳을 매일 5분으로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했던 분들도 몇 년간 안 하면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죠. 하지만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자극을 주고 훈련을 시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축되고 기억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해마라는 이름은 바다의 해마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우리 뇌의 측두 옆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기억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정말 큽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해마에서 1차적으로 처리한 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문제는 해마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40대부터 서서히 위축이 시작되고 60대가 되면 이 변화가 뚜렷해집니다. 해마 기능이 떨어지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기 어려워지고 방금 전에 들었던 내용도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75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들 생일조차 헷갈리셨지만 해마 자극 훈련 8주 후 생일뿐 아니라 손주의 학교 이름까지 기억하셨죠?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말 심각했어요. 큰아들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한참 생각하시다가 글쎄요, 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 생일을 하나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더 안타까웠던 건 손녀 이야기였어요. 선생님, 손녀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헷갈려요. 초등학교인 건 알겠는데 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거든요. 하지만 해마 자극 훈련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어 한 개도 10분 후에 기억하지 못하시던 분이 2주 후에는 2개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4주 후에는 3개 모두 순서까지 정확히 기억하셨고요. 8주가 지난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들들 생일은 물론이고 며느리들 생일, 손주들 생일까지 모두 정확히 기억하셨어요. 심지어 손녀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새싹 초등학교라는 것까지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텔레비전 뉴스 3개를 보고 저녁에 다시 말해보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분명히 늘어납니다. 무관한 단어 3개를 기억하고 10분 후 떠올리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우산, 지도처럼 서로 전혀 관련 없는 단어들을 정해놓고 기억해 보세요. 이때 팁을 하나 드리면 단순히 반복해서 외우지 말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바나나를 먹으려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펼쳤는데 우산 안쪽에 보물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어제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침 식사로 뭘 먹었는지, 누구와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3개월만 해도 단기 기억 유지력이 25에서 30% 향상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꾸준히 해마 훈련을 한 분들은 3개월 후 기억력 검사에서 평균 27%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어요. 특히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크게 좋아졌고 일상생활에서도 예전보다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두엽은 계획, 판단, 집중을 담당합니다. 약해지면 결정이 느려지고 주의가 쉽게 산만해집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영역으로 뇌의 사령부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는 일 등이 모두 전두엽에서 이루어져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게 결정장애예요. 뭘 입을지, 뭘 먹을지 같은 간단한 결정도 오래 고민하게 되죠. 또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을 읽다가도 금세 딴 생각에 빠지거나 대화 중에도 주의가 산만해지기 쉬워요. 68세 남성 환자분이 장을 보러 가면 필수품 절반을 빼먹고 오셨습니다. 역순 숫자 말하기 훈련을 6주간 매일 하신 후 장보기 목록을 순서대로 외우고 응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부인께서 함께 오셨는데 정말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남편이 마트에 가면 꼭 필요한 건 안 사오고 엉뚱한 것만 사와요. 어제도 쌀이랑 김치 사오라고 했는데 과자랑 음료수만 잔뜩 사왔어요. 그분 본인도 속상해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계획도 잘 세우고 일 처리도 깔끔했는데 요즘은 뭘 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돼요. 전형적인 전두엽 기능 저하 증상이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죠. 역순 숫자 말하기 훈련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386을 683으로 말하는 것도 한참 생각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6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장보기 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중요도 순으로 정리하시고 마트에서도 그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구매하시더라고요. 부인께서 나중에 이제 남편이 저보다 장보기를 더 잘해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386을 683처럼 역순으로 말하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자리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네 자리, 다섯 자리로 늘려가면 됩니다. 하루 5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해요. 장보기 목록을 기억 후 순서 바꿔 말하기도 좋은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 쌀, 김치, 우유, 계란 순서로 적혀 있다면 계란, 쌀, 우유, 김치 순서로 외워보는 거예요. 하루 할 일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해 보는 것도 전두엽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3개, 4개 정도 정하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매겨보세요. 6주 후 작업 기억력과 집중력이 20% 이상 향상됩니다. 전두엽 훈련의 효과는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편이에요. 대부분 4주 정도 지나면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빨라졌다고 느끼시고 6주 후에는 집중력 테스트에서 평균 22%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여요. 손, 눈, 귀를 동시에 쓰면 뇌세포 간 연결이 늘어나고 반응 속도와 창의력이 좋아집니다. 우리 뇌는 여러 감각을 동시에 처리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요리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재료의 색깔을 보고 지글지글 소리를 들으며 냄새를 맡고 맛을 보죠. 이런 다감각 활동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시켜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복합적인 활동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텔레비전만 보거나 신문만 읽거나 단순한 활동들만 하게 되죠. 그러면 뇌의 연결망이 약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 색칠하기와 손가락 리듬 두드리기를 병행한 후 카드게임 반응 속도가 손주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분은 손녀와 함께 게임을 할 때 항상 꼴찌였다고 하셨어요. 손녀가 다 끝냈는데 저는 아직 절반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와 놀기 싫어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해 하셨거든요. 색칠하기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시면서 별로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색깔과 저 색깔을 섞으면 어떨까 하면서 창의적으로 접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음악 들으면서 손가락으로 리듬 두드리기를 추가했죠. 처음엔 음악과 손동작이 따로 놀았는데 한 달 정도 하니까 완전히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녀와 카드게임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기신 거예요. 손녀가 할아버지 어떻게 저보다 빨라졌어요? 라고 깜짝 놀라더래요. 색칠하기 책 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 성인용 색칠하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복잡한 문이나 꽃 그림 같은 것들을 색칠하면서 색깔 조합도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 리듬 두드리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테이블에서 손가락으로 리듬을 따라 두드려 보세요. 처음에는 한 손으로 하다가 익숙해지면 양손을 모두 사용해 보세요. 새로운 악기나 손동작 배우기도 추천해요. 어려운 악기일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리코더나 손뼉치기 같은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뇌 혈류가 증가하고 반응 속도가 확실히 개선됩니다. 감각 통합 훈련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뇌 혈류량이 평균 15에서 20% 증가하고 반응 속도 테스트에서도 뚜렷한 향상을 보입니다. 특히 손놀림이 빨라지고 정교해지는 변화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1분 단어 3개 기억하기. 서로 관련 없는 단어 3개를 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연결해 보세요. 2분 읽은 내용 3문장 요약하기. 신문 기사나 책 한 페이지를 읽고 핵심 내용을 3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1분 역순 숫자 말하기. 4자리 숫자를 거꾸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1분 손가락 리듬 두드리기. 음악에 맞춰 테이블을 두드리며 리듬감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에 처음 기억했던 단어 3개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저녁에 하면 수면 중 기억이 더 잘 고정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3개월 후 뇌 나이가 5에서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지기능 검사에서 그 정도 향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서로 문제를 내주거나 함께 리듬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치매는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하신다면 10년 후에도 가족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뇌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입니다. 꾸준히 자극하고 훈련시키는 분들은 80세가 되어도 60세보다 더 맑은 정신을 유지하세요. 기억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다음 주보다 이번 주가 더 젊은 때예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약속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뇌와 기억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루 5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